176페이지 보시면 변경이라고 있어요. 뭐요? 변경. 변경은 뭐 하는 거죠? 네, 바꾸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 회계에서는 바꿀 때 두 가지가 있어요. 정책의 변경이 있고 추정의 변경이 있어요. 무슨 변경하고 무슨 변경이요? 정책의 변경하고 추정의 변경. 그래서 보시면은 정책의 변경은 어떤 법을 바꾸는 거고요. 감가상각은 아니에요. 그 다음에 얘는 소급법. 두 줄만 외우시면 돼요. 그래서 쪽지시험 다시 볼 겁니다. 요거 두 줄은 볼 거예요. 그 다음에 추정의 변경은 감가상각이나 대손 등 이런 거를 이제 바꿀 때 추정이 변경이 되는 거고 전진법. 이렇게 두 줄만 외우면 저희 시험 문제 푸시는 데는 전혀 지장은 없으세요.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, 우리 정책 어디서 만들죠? 네, 나라에서 만들죠. 그래서 법 만드는 걸 정책이라고 표현하잖아요. 그래서 법을 바꾸는 걸 뭐라 그래요? 정책의 변경이라고 하는데 감가상각은 아니에요. 왜냐면 감가상각은 정책이 아니고 뭐예요? 추정이에요.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정책의 변경은 이거예요. 대표적인 게 선입선출법을 후입선출법으로 바꾸는 거. 그런 걸 이제 정책의 변경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무슨 법이라고 쓰여 있죠? 소급법. 소급의 뜻이 뭐냐면 옛날 것도 바꾸는 걸 소급이라고 해요. 그래서 법 같은 거 바뀔 때 이거 되게 중요해요. 뭐가 중요하냐면 소급 적용할 거냐 안 할 거냐. 왜 그러냐면 소급 적용한다라고 나오면 옛날 것까지 다 바꿔야 돼요. 그러니까 만약에 5년 소급 적용이야. 그러면 5년치를 다 바꿔야 됩니다. 그래서 소급 그러면은 옛날 것까지 손댄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이거는 요거하고 맞는 얘기는 아닌데 우리 4대 보험 있죠. 4대 보험 회사에서 안 내다가 걸리면, 그러니까 신고 안 하다가 걸리면 5년 소급돼요. 그러니까 만약에 이 회사가 10년 된 회사인데 10년 동안 4대 보험 건강보험을 안 내다가 걸렸어. 신고 안 하다가 걸렸어. 그러면은 5년치 내셔야 돼요. 제가 이거 왜 하냐면 예전에 저 세무사 사무실 다닐 때 재거래처는 아니었는데 거래처 중에 하나가 걸렸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해결했는지 아세요? 폐업했어요. 그리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다시 재기업했어요. 그런 경우들 비일비재합니다. 근데 이게 왜 가능했냐면 우리나라에서 없어져야 될 것 중에 하나인데 정관예우. 네. 그러니까 제가 다녔던 세무사 사무실 거기 세무사가 국세청 출신이에요. 그러니까 자기 친구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. 너네 어디 걸렸다. 그래갖고 폐업시키고 바로 재기업시켰죠. 그러면 조사 나와요? 못 나와요? 못 나와요. 왜요? 나가봤자 회사가 다른 회사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빨리 없어져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정관예우예요. 그러니까 검찰이나 이런 판사 했었던 사람은 변호사 하면 돼요? 안 돼요? 안 돼요. 외국에 그런 걸 못하게 하는 나라가 있어요. 근데 대한민국은 그게 허락되잖아요. 근데 그것만 그래요? 지금 LH도 터졌죠? 왜 터졌어요? LH에서 하던 사람들 그만둔 회사한테 그만두고 회사 차린 사람들한테 뭐 하는 거예요? 일 주는 거예요. 근데 이게 과연 LH만 그럴까요? 아닙니다. 우리나라에 되게 많아요. KT도 일 주잖아요. 그러면 KT 출신 회사 사람들이 나와서 차린 회사한테 일을 많이 줘요. 이거 전수조사하면은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 될 회사들 제가 장담하는데 몇만 개는 될 겁니다. 근데 없어져야 돼요. 왜냐면 그런 것들 때문에 개판되는 거예요. 근데 어쨌든 소급 그러면 언제 거 고친다? 옛날 거. 그 다음에 추정은 뭐죠? 추정은 다른 말로 예상하는 거예요. 그럼 우리 감가상각 가격 떨어지는 거죠. 이거 얼마 떨어질지 알아요?
모르죠. 그래서 예상치예요. 그 다음에 대손 못 받는 거죠. 얼마 못 받을지 알아요? 모르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? 추정이라 그래요. 어려운 말로는.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거는 뭐 예상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진법을 써요. 전진법은 뭐냐면 옛날 거 안 건드리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전주인 그러면 어디만 보고 가는 거죠? 앞에만 보고 가는 거죠. 그래서 뒤에는 안 쳐다보고 과거 거는 손 안 대고 올해 거부터 고치는 걸 무슨 법이라 그래요? 전진법. 그 다음에 소급법 그러면은 옛날 것도 고치고 올해 것도 고쳐요.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 외우진 않을 거예요. 뭐냐면 정체기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을 뭐라 해야 되나? 잠시만요. 그래도 말을 좀 정확하게 써드려야 되니까 잠시만요. 답은 기억나는데 뭐라고 써드려야 될지 추정의 변경을 무슨 문구로 써드리지? 이거 잠시만요. 찾아서 써드릴게요. 네. 구분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무조건 추정의 변경으로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문제 잘 나와요. 그러니까 우리 이거 있죠. 개발비와 연구비를 구분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때는 연구비로 해요. 그 다음에 소모품과 소모품비를 구분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뭘로 하냐면 소모품비로 해요.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. 뭐냐면 우리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 있어요, 없어요? 있죠. 근데 A로 가야 될지 B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. 그럴 때는 항상 편한 걸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. 뭐 한 걸로요? 편한 걸로. 그래서 왜 이때는 추적의 변경으로 하냐면 옛날 거 건드리는 게 편해요? 안 건드리는 게 편해요? 안 건드리는 게 편하죠. 그래서 이때는 추적. 그 다음에 요거는 자산하고 비용이거든요. 자산과 비용을 구별하기 힘들 때에는 무조건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. 왜 그러냐면 우리 마감할 때 자산, 부채, 자본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? 차기로 이완. 그 다음에 수익 비용은 손익에 대체해서 내년에 얼마다? 빵.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. 내년으로 넘겨서 내년 것까지 고민하는 게 좋아요? 올해로 끝나는 게 좋아요? 올해로 끝나는 게 편하잖아요. 그래서 자산인지 비용인지 구별 못하면 뭘로 해라? 비용으로 처리해라. 요거는 외우진 않을 거예요. 요거는 이론 시험 문제에 간혹가다 한 번씩 나오는데 두 가지가 겹칠 때에는 항상 편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. 뭐한 쪽으로요? 편한 쪽으로. 그래서 요거 두 줄은 내일 쪽지 시험 볼 겁니다.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10시 35분에 원가에게 기억하셔야 될 거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부가가치세로 넘어갈 겁니다.